자, 이제 데이 2의 8번 문제로 좀 넘어가는 걸로 좀 할게요. 요건요. 여기다 좀 체크를 해놔서. 이제 데이 2의 문학이에요. 네, 8번. 네, 문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써야 되나? 네, 문학. 일단 그 8번 문제에 관련된 거는 고정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예요. 그래서 블록 A와 B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A에 관련된 시어. 자, A 부분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밑둥이라는 단어를 지금 1번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고 이렇게 한번 번호 매겨볼까요? 선택지에서. 자, 밑둥. 그 다음에 또 A의 한 계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절 요것이죠. 요거는 2번 선택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예 지문에다 표시해가면서 내가 보는 눈을 좀 키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현실에 대해 A의 세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의 세순이 요게 3번 선택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 4번에서는 현실 부정이 비판적어죠.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 요거는 요 시어들을 보고 나서 해도 됩니다. 그 다음 B 부분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네, 개울이 있었나요? 그래서 개울이 1번,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면 지는 해가 있네요. 그런데 지는 해는 여기 안 보이니까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밑둥이라고 하는 것인데 차례대로 보면 한 계절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네, 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문맥처럼 상한 갈대라도 상처받은 어떤 인간적인 존재겠죠.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라고 하는 건데 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 중에서 어떤 내 삶에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살아가는 시간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을 또 다른 말로 우리 삶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흔들리거니 내적 갈등과 시련 고난이 있다는 내용이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 갈등이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죠. 뿌리가 깊으면야 해서 뿌리가 어떤 굳건한 어떤 내적인 안정감일 수도 있죠. 여기는 의지라고 좀 체크를 해놨고 밑둥 잘리어도 세수는 독거니라고 해서 밑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정감 있는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얘기죠. 여기 좀 뽑아서 2번은 어떤 의지할 만한 의지할 대상이라고 할까요? 의지할 대상이라든가 어떤 근거지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안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근거지. 그 다음에 세수는 독건인데 세수는 너무 쉽다. 세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희망이겠죠. 미래에 대한 희망. 세수는 바로 여기 있네요. 그래서 희망. 세수는 희망. 이 정도로 보고서 1, 2, 3번 또는 4번, 5번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문제로 달려가도 되고 B까지 보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시어보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린다면 이것만 보고서 바로 선택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선택지 달려가서 과연 내가 지금 읽고 판단한 것이 맞는지 빠른 판단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서 8번 문제죠. 여기 이렇게 다시 가서 그죠? 8번이 여기가 아니네요. 자, 여기네요. 그래서 좀 밑으로 해서 자, 밑으로 해서 A와 B에 대한 것인데 시어를 통해서 1, 2, 3번이 얘기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A의 밑둥, 이것만 보고 판단하죠.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밑둥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니까 밑둥, 위기감, 해당 사항 없죠? 1번 짝대기, 적절한 거 골라야 되잖아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 시어에 대해서 내가 완벽한 배경 지식이 있어서 다 알고서 척척척척 나온다? 인공지능 AI가 아닌 이상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조건에 맞춰서 그 뜻을 유추하라. 세상의 모든 논리적인 삶일 것 같지만 인간이 살아갈 때 7대3으로 미뤄 짐작하고 느끼고 감정을 드는 유추와 어떤 그 사실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것도 유추해야 돼. 다음.
한 계절과 지는 해는 자 극한 상황인데 한 계절이 뭐라고 했죠? 한 계절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기 A에서 이미 짝대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어에 대해서 딱 알고서 이게 뭐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봐서 요 선택지에 있는 요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위기감을 나타낸다라는 거, 극한 상황을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고난 극복의 가능성인데 새순이 고난 극복의 가능성일까요? 오, 괜찮아. 희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희망과 고난 극복은 같은 걸로 봐야 돼요. 오케이, 요거 동그라미 살려놔야 되죠. 그 다음 A와 B는 모두 현실 부정의 비판적 어조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어디를 봐야 될까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A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A에 현실 부정이 있었나? A에 현실 부정이 있었나? 없어요. 이러고 그어버려도 되죠. 그 다음 A와 B로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제의 태도가 소극적인가요? 세수는 돋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 지문에서 아무리 어쩌저쩌고 해도 세수는 돋는다라고 하니까 A에서 소극적인 것 같지는 않아. 다 읽지 않고 부분적인 내용에서 오답 거르기가 돼요. 정답 그냥 나와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시어를 완벽히 알아야 되겠다. 시험 보는 과정에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시간을 알아서 해결을 하고 해서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후속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걸 모르겠다. 그럼 펴놓고서 공부하면 어휘가 돼요. 근데 대부분 넘어가니까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하고 나서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 후속 작업을 더 하세요.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 요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 준다. 밑둥과 세순이 수능에 다시 나올까? 거의 안 나와요. 이 작품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중복 작품을 출제할 수 있는 그 급이 되는 분은 좀 따로 계시잖아요. 뭐 윤동주, 이육사 뭐 이런 분들 아닌 이상은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쩌다 한 번씩 이게 나타날 수는 있죠. 한 몇십 년 만에 한 10몇 년, 20몇 년 한 번에 이런 단어들 쓰거나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것도 물론 공부 끝나고 나서 반드시 복습 통해서 단어 뜻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표현을 갖고서 판단을 하면 돼요. 판단. 그렇죠? 단어의 의미를 지식적으로 알아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들어가라. 주어진 조건이 있다. 문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줍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만들지 않아요. 검토위원들이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검증이 되는 문제예요. 수능형은. 자, 그래서 8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